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성경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에서 보는 통찰은 뭔지 정말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심리학에서 보는 통찰은 과연 뭘까? 통찰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또 좋은 삶,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통찰이라는 걸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쉽게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통찰을 가기 위해서는 한 4단계 정도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파도에 비유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파도가 이렇게 쫙 치죠. 파도 치는 거 파도멍 때리면 참 좋은데 파도가 이렇게 치면 거기에 우리가 그냥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해서 뭐 누가 어깨빵을 하고 지나갔다. 그럼 그냥 하루 종일 거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거와 같은데 그걸 심리학에서는 자동적인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꽤 많이 자동적인 삶을 삽니다. 뭐 부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경험들도 사실 다 자동적인 삶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뭐 양치하는 거? 자동적이죠. 점심에 그냥 식당, 구내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뭐 학교에서 급식 먹는 거? 다 자동적인 거죠. 그게 바로 파도에 휩쓸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뭔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휩쓸다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고 삶의 통찰에 조금 가까워진 나이에 도달하는 순간에 많은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파도가 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인식하는 삶으로서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적인 삶을 살아요. 양치의 비유를 들어드리면 양치를 막 하는데 맨날 이가 썩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내 양치하는 습관이 맨날 똑같이 양치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어느 부분은 제대로 양치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내가 뭘 할 수 있죠? 양치를 새롭게 한다거나 치실을 쓴다던가 시간 칫솔을 쓴다던가 하는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즉 내가 그냥 파도에 휩쓸리면서 휩쓸리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아주 자동적인 삶에서 파도가 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것을 바꿀 기회가 생기는 거죠. 물론 여기선 또 선택이 필요해요. 바꾸는 선택을 하든지 바꾸지 않는 선택을 하든지. 근데 인간은 대부분 좋은 걸 선택하게 마련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최신 현대 심리학에서는 약간 인간을 성선설 같은 쪽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계속 썩는 부위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건강한 어른이라면 대부분 치실을 한번 도전해 본다던가 치간 칫솔을 한번 도전해 본다던가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식하는 삶의 어떤 이점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파도는 바다의 일부라는 것,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또 한 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양치의 비유로 또 들어보자면 양치를 자동적으로 하는 것 아침에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막 모든 신경을 집중하면서 양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인 경향성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는 파도를 뭐 감정이라고 하면은 감정이 막 폭포수처럼 치고 그런 것들 또는 내가 원하지 않게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들을 그냥 바다의 일부라는 것, 즉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지혜의 삶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궁극의 통찰하는 삶으로 넘어가려면요. 이 파도는 언제나 치고 언제나 부서지고 언제나 사라진다는 것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뭐 동해 바다에 놀러 갔어요.
10년 전에 가서 동해바다를 보는 거랑 10년 후에 동해바다를 보는 거랑 그냥 언제나 동해바다는 열심히 파도가 몰아치죠. 서해바다에 갔어요. 10년 전에 서해바다에 가나 10년 후에 서해바다에 가나 언제나 서해바다는 갯벌을 드러내고 갯벌을 감추고 마련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언제나 생겨났다가 언젠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통제권이 나한테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내 삶의 주인공은 나지만 내 삶의 다양한 것들은 통제권이 많은 부분 나한테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통찰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도라는 것을 내 감정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감정을 휩쓸리는 삶. 아침에 뭔가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막 휩쓸리는 삶. 또는 회사에서 막 치이고 고객한테 치이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보통은 어떻게 하죠? 집에 와서 풀죠. 그 감정에 휩쓸리는 삶이잖아요. 자동적인 삶입니다. 근데 감정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죠.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되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한다가 심리학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요. 이 부정적인 감정은 나의 일부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 감정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구나.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옆에 사람이 툭 치고 지나가면서 이 아이스크림이 떨어뜨릴 수도 있고, 내가 운이 안 좋아서 핸드폰이 갑자기 내 손에 미끌려서서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스트레스 받는 것, 그건 뭐예요? 매번 치는 파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은 언제나 파도처럼 치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서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조금 깨져요? 그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일을 내가 항상 내 삶에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모든 사람한테나 다 그렇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게 인생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통찰하는 삶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나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생각은 언제나 들고, 또 그 생각에 빠졌다가도 다시 알아차리고 사라지는 것.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습관 같은 거. 뭐 안 좋은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건강한 습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습관들이 나한테 자동적으로 찾아왔다가 그것이 인식하는 것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행동의 통찰. 생각도 나한테 찾아오죠. 그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의 통찰. 감정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감정은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죠.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여행에서 느꼈던 그 긍정성이 주구장창 가나요? 아니에요. 회사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시 출근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예기치 못한 삶의 파도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어떤 반복적인 생각, 나는 뭐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뭐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이거는 내 뭐 능력이 아니야, 이런 뭐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나 근거 없는 긍정적인 생각, 뭐 근자감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감정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것들로부터 한 발짝 벗어나는 것. 그러면서 바라보는 것. 파도처럼 내 생각과 행동과 감정들이 끊임없이 치고 부서지고 사라진다라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내 자동적인 생각, 자동적인 행동, 자동적인 감정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바라본 경험이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 안녕!